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전하 보거릴세.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 술이나 한 잔 먹고 가게. 그 술은 지금 먹지 않겠습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오겠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화웅 끽. 술이 아직 따뜻하군요. 동탁이 황궁으로 복정하러 가면 여포는 집에 남아 엄마들과 낑낑. 아우 술도 먹고 하더니 불끈불끈. 역시 황제가 마시는 술은 달라. 야 초선이 오라 그래. 뒤로 돌아. 응? 뭐야? 응? 뭐야? 이씨 왜 감이 달라? 마중 적토 인중 여포. 말 중에 제일 큰 게 적토마고 사람 중에 제일 큰 게 여포다. 이럴 때일수록 대인배처럼 NTR 하시옵소서. 초선이 빨리 오라 그래. 나 오늘 초선이랑 오늘은 초선이야. 저 그게 초선이 지금 수발을 들지 못할 상황이옵니다. 왜? 아파?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 그것이 뭐 새끼야 말해. 죽여버린다. 차이 났습니다. 뭐? 아래옥교 항공하오나? 창이 났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벌집이 됐습니다. 여포는 어딨느냐? 여기 있다 이 새끼야. 꼭 창을 그렇게 나한테 던져야만 속이 우려냈냐? 아파트 그래서 여포는 아빠를 찾아서 원술님 제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원술은 여포가 배신을 많이 했던 걸 알고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어디라고 찾아와. 꺼져 이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야 송견아 경찰 불러라. 삼국지 딱 1시간만 할게요. 그러면 저번에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제가 지금 서 에이스 쇼 아저씨 영상의 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일부를 했고 일부가 어떻게 끝났지? 펌팩트 유비관우 장비 등장 안함. 이렇게 길어? 너무 긴데? 1부에서 여포 등장하면서 끝났네. 이게 서에이스 아저씨가 1부 끝날 때 여포 이야기 딱 하면서 끝내시거든. 자 살짝 요약합시다. 삼국시 진짜 아주 조금 요약해봅시다. 흑삼국지 2부 가겠습니다. 1부 때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자 황제가 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내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내시가 조조의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내시라서 후세를 이을 수가 없는데 양자를 드릴 수 있게 황제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렸고 그 양자는 달려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고 그게 조조야. 조조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조조의 할아버지인 조승이라는 내시는 엄청난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니까. 심지어 그 황제의 외척까지 몰아내줍니다. 보통 왕이든 황제든 우리나라든 중국의 역사든 뭐 일본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좀 다르려나? 외척, 그러니까 와이프 쪽의 집안, 와이프 집안 쪽의 사람들, 와이프의 그러니까 나의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의 형제들, 아들, 딸 등등등 해서 외척들이 이제 나라를 주무르려고 하는 게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특징이죠. 그 외척까지 몰아내서 황제가 황권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시, 조승이라는 슈퍼 울트라 파워 내시 덕분에 십상시라는 게 생겨요. 십상시는 나라를 조물락거리던 10명의 내시가 있다 해가지고 십상시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내시는 아마 수백 명이었겠죠. 어쨌든 대장격인 10명의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들도 조조의 할아버지를 보면은 굽신거리고 예를 갖췄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하진이라는 백정이, 소돼지 담는 백정이 고기를 기가 막히게 잘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전 재산을 십상시한테 바치고 자기 여동생을 황제의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첩이 된 하태후가 예쁘고 잘해가지고
하태후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전마마가 됩니다. 아들까지 생산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외척을 없앴는데 외척 세력이 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태후 빨로 하진은 백정에서 대장군까지 올라갑니다. 저기 킹덤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킹덤에서 주인공의 꿈이 대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대장군은 무관들의 꿈과 같은 보직이죠.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대장군이 돼. 그 대장군이 된 하진은 본인은 십상시한테 뇌물을 바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십상시가 존나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외척의 힘을 좀 떨치고 싶은데 십상시의 파워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하진은 십상시한테 살해를 당하고요. 그 살해를 당하는데 하태후가 좀 도움을 줘서 우리가 하태후를 진짜 빡대가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진의 오른팔이었던 원소가 황실에 거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 모든 인원을 다 죽여버리죠. 넷이 같아 보이는 사람, 넷이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는 와중에 본인이 황실을 모두 제압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먼 데 있는 싸움 잘하는 장수를 몇 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탁이. 그래서 원소가 십상시 포함 모든 내시를 다 처단을 해버리고 이제 황실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동탁이 부르셨습니까 대장군 이러면서 황실로 들어왔는데 하진 대장군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원소라는 애가 여기 황실을 이제 딱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동탁이 보니까 이 새끼 뭔데? 아니 하진 장군도 죽었겠다. 십상시도 죽었겠다. 황제는 지금 아주 어린 영제야. 영제 맞죠?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린 13살인가 밖에 안 된 하태후의 아들인데 하태후가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점쟁이 밑에서 키워가지고 사실상 이 조금 경계선처럼 보이는 얘가 황제야. 이거 내가 먹을 수 소제입니다. 소제. 영제 아들 소제입니다. 이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황실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제를 제 발 아래 두고 동탁이 이제 막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극악무도한 짓거리들이 바로 옛날 황제들의 무덤을 파서 보물을 갈취한다든지 공주들, 그러니까 황제의 여동생,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공주들을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막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연회를 여는데 죄수들을 데려다가 눈하고 혀를 제거하고 팔다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남겨서 물에 삶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소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짓들을 막 겪다 보니까. 근데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그때 원소도 거기 있었고 조조도 막 거기 있었고 해. 근데 그런 동탁을 못 말려요. 왜 못 말리냐? 동탁의 힘도 동탁의 군대도 있지만 동탁의 바디가드가 여포야. 이제 2부가 시작된 거죠. 동탁의 바디가드가 여포야. 말 중엔 적토마, 사람 중엔 여포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해가지고 사람 새끼 중에 제일 센 게 여포다라는 말이 있고 삼국지 연의에서 많은 무장들의 전투력이 고평가, 특히 관우가 엄청난 버프를 받았지만 여포만큼은 연의에 나오는 전투력이 정사와 똑같습니다. 기록이 같아. 인중이 길어서 인중여포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에 인중에 여포다 라는 뜻입니다.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그럼 여포는 어떤 인물이냐? 유비한테 좋은, 조조한테 전위 같은 장수입니다. 일단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에서 가장 버프를 많이 받은 인물 탑3 제갈량 좋은 관우 정도일까? 다 총나라 인물들이긴 한데 가장 버프를 많이 받은 인물 탑3에 들어가는 조운. 예를 들어서 조운은 보디가드예요. 전위처럼. 전위가 조조의 옆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투 지휘를 하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전위는. 그럴 능력이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비의 조운은 전투 지휘는 가능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유비의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잤다고 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뒀습니다. 조운을 엄청 믿었어요. 그래서 조운한테 나중에 방골상 믿지마 이 새끼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운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 있죠. 스포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엄청 믿었어. 여포도 동탁의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탁 옆에 사람 새끼 중에 제일 전투력이 세다는 여포가 화극을 들고
소설에서는 방천화극인데 실제로 그때 방천화극은 없었고 화극 같은 걸 들고 있었겠죠. 아니면 칼을 차고 있었던지. 칼 차고 옆에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원소든 조조든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삼국지 조조전이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조조가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세상이 행복하게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동탁을 없애려고 왕윤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연환지계라고 나옵니다. 연환지계 무슨 연 무슨 환 뭐 이런 거겠죠. 몰라 찾아봐. 그래서 삼국지 조조전을 보면은 왕윤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너무 아껴서 앞으로 이 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젊은이들 중에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용기가 있어 보이는 조조를 집에 초대를 하고요. 조조가 그때 초선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잠깐 참아. 여기부터 뻥이죠. 일단 왕윤과 조조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소설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초선을 참을 조조가 아니죠. 못 참았죠. 그래서 이게 허구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왕윤이 조조한테 의천검이었나요? 의천검 뭐 청강검 뭐 이런 거 아니다. 조조한테 있는 거면 다른 검인가? 척삭검인가? 아무튼 뭐 이런 좋은 칠성검 칠성검이라는 보검을 주면서 이걸로 동탁을 좀 암살해 주시오 이래요. 되겠냐 씨. 여포가 항상 옆에 있는데 안 돼요. 이게 다 뻥이에요. 조조가 무관도 아니고 만약에 왕윤이 동탁을 암살하려고 했으면은 암살 잘하는 무슨 어쌔신 같은 걸 고용을 했겠죠. 시노비 같은 걸로 사삭 뭐 이런 걸로 뭐 멀리서 활을 쏜다든지 무슨 조조한테 야 조조가 동탁 앞에 칠성검 차고 가면은 씨 여포가 아이고 조조님 오셨습니까? 검이 참 멋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술 한잔 드시겠습니까? 이 지랄이 난리가 없잖아. 여포가 바로 와서 어찌 동탁님 앞에 칼을 차고 오시오? 이것은 날이 서 있지 않는 무딘검입니다. 증명해 보시오. 이것 보십시오. 피가 철철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이때 이제 왕윤은 여포하고 동탁을 제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조조 원소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원소는 동탁이 소재를 헌재로 교체를 하겠다. 지금 하태후의 아들이 황제인 게 못마땅하다. 동태후 나랑 성씨가 같아. 동태후 밑에서 자란 동태후의 아들은 아니지만 헌재가 똘똘해. 헌재로 바꾸자 했을 때 원소는 그걸 반대했고 동탁이 야 이 새끼야 내가 한다는데 누가 반대해? 이러니까 원소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당신뿐이겠어 이러고 하북으로 도망가요. 존나 멀리 도망가. 한 달 거리를 도망가요. 그게 원소야. 싸우면 안 돼. 여포도 있고 여포 없어도 어차피 동탁도 못 이겨. 동탁도 저 서량 지역에서 한나라 수비를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성계 같은 사람이야. 이성계까지는 안 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는 이성계밖에 없었고 아무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이제 이민족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한평생 싸운 애라 동탁이 그렇게 X밥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폭정하고부터는 계속 술 처먹고 막 야식 먹고 이러니까 배가 남산만하게 쳐나오고 이래서 그렇지 원래 서량에 있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야. 아무튼 그럼 이 동탁한테 조조는 개겼냐? 못 개기죠. 그래서 조조도 도망쳐요. 조조가 그래서 도망친 게 그 서주 근방이에요. 그 서주 근방에서 유비, 관우, 장비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그 전부터 만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뭉치죠. 그래서 여기서 삼국지 정사하고 삼국지 연의하고 많이 다르면서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황건적의 난에서 싸울 때 유비가 조조 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비, 관우, 장비는 조조 휘하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헷갈렸던 거고 그 반동탁 연합일 때 유비는 조조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밑으로 이제 조조의 장수로 유비관우 장비가 같이 간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그걸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여포는 사람 중에 제일 센 새끼인 여포는 어떻게 동탁 밑에 들어갔나?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황실에서는 황제가 직접 이 황건적의 난을 해결해줄 용사들이여 깨어나세요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을 해서 황건적들과 싸웠단 말입니다. 그게 원소, 조조, 유비 뭐 이런 뭐 손견, 뭐 동탁 이 새끼들 다 황건적이랑 싸웠어. 애지간하면. 이때 이제 황건적이랑 잘 안 싸우고 심지어 반동탁 연합에 같이 함께 하지도 않았던 게 공손찬인데
이 유비가 조조미트로 함께 참여했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손찬희 형이 반동탁 연합에 함께 했고 유비는 손찬희 형을 따라온 걸로 소설에서 구라를 쳤죠. 왜냐면 유비랑 조조가 라이벌인데 조조 밑에 있다가 나온 걸로 되면은 좀 뭔가 보기가 안 좋잖아. 아무튼 그때 이제 동탁도 원래는 이 한나라의 서북부 지방에서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실제로 국군이었으니까 군대를 받아서 황건적하고 싸워요. 근데 싸움을 개 못해. 그래서 황보숭한테 그 지위가 넘어가고 황보숭이 황건적의 난을 종결시킨 사람이에요. 장각은 이미 죽어서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를 했고 장각의 두 동생을 직접 목을 뱁니다. 황건적의 난을 없앤 사람이에요. 근데 동탁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라고 국군을 받았어요. 원래 자기 군대도 있고 국군까지 받았어. 그래서 병사가 꽤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서북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하네? 묘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금투세 폐지된 것처럼 금투세가 폐지됐네. 묘하다. 국장 한번 들어가 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동탁도 서북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민족들하고 싸우고 뭐 해야 되는데 한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군대도 많겠다. 지금 전국 각지에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다 군대 가지고 진짜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합법이 아닌 황제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면 역적이 되는 건데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 제후들이 왕이 돼요. 나라가 여러 개가 돼. 그래서 뭐 나라가 7개였던 적도 있고 나라가 10몇 개였던 적도 있잖아. 중국이. 각 지역에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려. 우리가 그 만화책 킹덤 보면은 그때도 나라가 7개인가 9개인가 그렇잖아. 그걸 다 통일한 게 진나라고. 진나라를 만든, 그러니까 진나라를 개국한 첫 번째 황제가 이제 진시 황제인 거고, 그게 이제 킹덤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라가 지금 갈라질 판이야. 이러니까 동탁도 멍청한 놈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놈이야. 오히려 되게 영악한 사람이야. 군대를 가지고 국군을 다시 반환하지 않아. 황제가 국군 반환해 했는데 병사들이 날 너무 좋아해서 못 보내주겠는데요. 그래서 국군 먹었어. 그 상태로 서북부 가서 수비해? 안 해. 여기서 약간 뭉개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의 영지 같은 곳,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잠깐 기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걔는 이 지역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군대를 갖고 있지. 거기 잠깐 있는데 싸움 되게 잘하고 멀끔하고 나랑 고향이 같아. 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여포 봉선입니다. 아 그래? 이름도 멋지구나. 야 너 근데 아까 보니까 말도 잘 타고 창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너 활도 잘 쏜다며? 뇌 백발백중입조? 너 근데 왜 이런 새끼 밑에 있냐? 정원 밑에 왜 있냐?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양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너 이 밑에 총구석에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름 안 날릴 거야? 그래서 여포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정원을 죽이고 여포는 참지 않아.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군대를 가지고 동탁한테 투항을 하고요. 투항이 아니죠. 동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요. 동탁과 부자의 관계를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연의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전하 보거릴세. 요거는 구라예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원에서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는 거다 한 적이 없어요. 구라예요. 뻥이에요. 나간중이 소설 쓰신 거예요. 근데 여포하고 동탁은 우리는 오늘부터 부자의 지간입니다. 부자 결의는 사실이에요. 애비 3명 중 두 번째구나. 그렇죠. 정원이 두 번째 아빠. 첫 번째 아빠는 나오지 않아. 동포됐네. 이름은 안 바꿨어요. 그래서 동탁이 저기 하진 원소가 불렀을 때 황실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군대를 갖고 들어온 거고 여포도 그때 있었던 거야. 그때 밑에 이유 막 이런 책사도 있고 좋은 인물들이 꽤 많아요. 이각 곽사 오른팔 왼팔 얘들도 있고 아무튼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황실을 먹을 수 있었죠. 동탁이 뭐 지 혼자 뭐 어떻게 진짜 꽁으로 운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 뭔가가 있으니까 먹는 거지. 오늘 여포 토벌까지 하려나? 오늘 여포는 죽지 않습니다. 여포 오늘 안 죽어요. 동탁까지만 죽을 예정. 이유도 똑똑하죠.
그래서 동탁이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이제 선 넘어버린 게 뭐야? 소재를 헌재로 갈아치웠잖아. 노식, 원소, 조조 다 반대하는데 갈아치웠잖아. 왕윤도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고. 근데 갈아치우고 나서 하태우 보고 얘 태우긴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전 마마긴 한데 사치가 너무 심하고 투기가 너무 심하다. 태우에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하태우를 죽입니다. 하태우는 지구 오빠 죽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날지 예상을 못했겠죠. 그리고 소재, 전 황제죠. 소재는 이제 뭐 시골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집 하나 주고 여기서 사세요 했을 거 아니야. 대우는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유가 직접 사약을 가지고 전 황제인 소재한테 가서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드십시오. 동탁께서 친히 내리시는 겁니다. 소재가 등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마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하태우가 소재를 정상적인 교육을 안 시키고 점쟁이 밑에서 키워가지고 얘가 솔직히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유가 굉장히 똑똑한 책사거든요. 좀 못돼서 그렇지. 이유는 소재 정도 능지면은 믿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소재가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냐?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딨어? 나는 한방병원을 믿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나는 병이 없는데 왜 만병통치약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전혀 다른 이유로 병에 안 걸렸는데 왜 만병통치약을 먹어야 하죠? 다음에 아프면 먹을게요. 이래서 이제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드시라고 하고 동탁님께서 화내실 겁니다. 뭐 이러면서 먹으라고 하고 그제서야 소재가 이게 사약이구나 눈치를 챕니다. 냄새도 이상해.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마누라, 네 서방님, 나 죽거든. 네 말씀하셔요. 다른 남자 만나지 말게. 실제로 유언입니다. 한때나마 황제였던 사람이 사약을 먹으면서 한다는 유언이 와이프한테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레드필 승. 레드필 승. 그래서 이제 이 지경까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참게 된 거죠. 여기서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 황건적의 난이 전국 각지에 일어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제후들은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명분 없이 군대를 일으켰다가는 역적이 되어서 당연히 토벌을 당하겠죠. 죽겠죠. 그리고 이번에 동탁이 황제를 바꾸고 전 황제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한테 동탁을 죽여도 된다는 명분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동탁의 이런 행동은 굉장한 패착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동탁 선 넘었는데 까지 나와요. 뭐가 생기죠?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반동탁 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즐기던 삼국지 조조전을 보면 반동탁 연합을 조조가 맹글어서 본인이 연합장을 할 정도는 안 되니까 오히려 조조가 겸손하게 연합장은 원소께서 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반동탁 연합은 원소가 만듭니다. 이제 원소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황제께서, 그러니까 새롭게 황제가 된 헌제께서 동탁의 폭정에 못 견뎌서 동탁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칙서를 위조해요. 이것도 만약에 그런 시대가 아니면 칙서를 위조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죽어요. 근데 황제도 사실 원하잖아. 동탁 토벌하기를. 그러니까 대충 좀 해도 돼. 이럴 때는 유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인물평을 받았을 때 조조 당시는 평세면, 평안한 시대면 유능한 신하이지만 난세에는 영웅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게 뭐냐면 난세일 때 능력이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조가 딱 그런 인물, 유비가 딱 그런 인물, 제갈량이 딱 그런 인물들인 거죠. 그렇게 활약을 하는 인물들, 뭐 송견이나 막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짓 칙서를 통해서 각 제후들한테 동탁을 토벌해도 된다는 황제의 칙서가 내려졌다라는 명분으로 반동탁 연합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원소를 대장으로 원술, 이 당시 원술은 원소 이상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원씨 가문의 적장자니까. 그리고 원술 밑에 있는 손견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조조 밑에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반동탁 연합으로 모여요. 그리고 싸웁니다. 처음 싸움이 시작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반동탁 연합의 어떤 선봉장이 본인의 군대를 끌고 동탁이 있는 낙양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호래관이 있죠. 호래관 그 앞마당에서 싸웠겠죠. 호래관 옆에는 뭐 진류, 허창 뭐 이런 데 있고 거기에 반동탁 연합이 주둔을 했을 거고 낙양 앞에 있는 호래관 앞마당에서 이제 싸웠겠죠. 그때 선봉장으로 나온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동탁 모가지를 따겠다 뛰어가다가 동탁의 오른팔에 오른팔쯤 되는 서영한테 썰립니다. 전멸해요.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제후들이 개쫄아. 오씨, 야, 잠깐만. 자, 서영보다 센 게 화웅 아니야? 화웅보다 센 게 이각 곽사 아니야? 이각 곽사보다 센 게 여포 아니야? 그 위에 동탁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지금 1스테이지에서 지금 전멸인데 이거 5스테이지까지 우리 깰 수 있는 거 맞음?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싸울라 그래. 그때 조조가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났어. 이대로 있겠습니까? 반동탁 연합이라고 모여가지고 맨날 술만 먹겠습니까? 나가 싸웁시다. 이 말을 들은 제후들이 전부 안 싸워. 단 한 명 포신만이 저 포신 조조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둘이 갑시다. 서영한테 거의 뒤집니다. 둘 다. 초반에 서영이 통곡의 벽이에요. 엘든링의 그 앞에 앞마당에 말 타고 있는 새끼 있지? 그거랑 똑같아. 처음에 나갔는데 그 새끼한테만 20번 죽고 엘든링 환불해요. 사람들이. 똑같아. 서영이 통곡의 벽이야. 조조가 포신하고 같이 군대 끌고 나가서 거의 다 죽고요. 조조도 진짜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하는데 실제로 잡히기까지 해요. 서영한테 잡혀서 조조가 아직 무명이잖아. 그래서 조조는 어딨냐? 이러는데 조조가 저기 노란 말 타고 가는 놈이 조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삽니다. 조조가. 그 정도로 뒤질 뻔해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 누가 나타날까요? 관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야, 니 뭔데? 니 뭐 되나? 조조가 옆에서 한번 맡겨보시지요. 황건적을 후드를 패는 걸 보니 좀 칩니다. 이 술이나 한 잔 먹고 가게. 그 술은 지금 먹지 않겠습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오겠습니다. 다그닥. 화웅 끽. 술이 아직 따뜻하군요. 다 뻥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관우는 화웅을 죽이지 않습니다. 관우가 서영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다 개뻥입니다. 전부 구라예요. 누가 했냐? 손견. 전부 구라입니다. 손견이 했습니다. 손견은 그때 원술의 휘하 장수였어요. 부하요, 부하.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당시 유비관우 장비도 조조의 휘하예요. 사실 손견이 그때 강동에서, 자기 아들은 강동의 호랑이였죠. 근데 손견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걔도 뭐 강동의 호랑이였겠지. 이게 좀 썼어. 좀 친다 아이가. 그래서 원술의 눈에 듭니다. 원술은 한나라에서 그 한나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집안의 적장자예요. 그러니까 원씨 가문이 중국 넘버원 가문이고 돈도 제일 많고 권력도 가장 세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가문의 적장자가 원술이에요. 나중에 개정신이 되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 그래서 원술이 손견을 보고 야, 너 장난 아니다? 내 밑으로 와라. 유비가 마치 관우 장비를 스카우트한 것처럼 원술도 손견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원술 밑에 손견이 있었는데 좀 멀리 있잖아. 그래서 원술이 먼저 반동탁 연합에 합류를 하고 손견을 부릅니다. 야, 너 빨리 와. 이 사람 죽어, 빨리 와. 그래서 손견이 본인 군대를, 소수긴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반동탁 연합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2명을 죽여요. 한 명은 올라오는 길에 평소에 나보고 머리 나쁘다고 막 놀리던 사람이 있었어. 원술님 때문에 내가 그 새끼 못 때렸어. 원술님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군대를 이끌고 원술님한테 가는 동안 원술님은 지금 내가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얘 죽여도 원술님이 뭐라고 안 할걸? 해서 평소에 송견한테 멍청하다고 놀리던 사람을 죽이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상관입니다. 송견의 상관이었는데 죽여요. 상급자죠, 정확하게. 상급자였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던 중에 군대 지나가는데 송견님 만세 안 한 새끼가 있어. 이 새끼 너 뭐야? 저 여기 태수인데요. 태수? 이성 네 거야? 예, 제 건데요. 왜 인사 안 해? 제가 상급자인데요. 이 새끼가 한 명 더 죽여요. 예. 송견이 약간 싸패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래요. 여기서 제가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이 좀 몇 명 있었고 원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원소도 나르 아닌가 막 이랬는데 원소는 아닌 것 같고 의심되는 게 사실 송견하고 여포예요. 송견하고 여포가 좀 의심돼. 오늘 송견 여포가 주인공이에요. 송견은 평소에 담아뒀던 애를 2명을 상급자를 죽이고 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능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복수를 해버려. 그리고 원술한테 합류를 하고요. 가서 보니까 다 털렸어. 서영인지 뭔지한테 다 털렸어. 조조, 포신 뭐 다 털렸어. 한 명은 죽었대. 심지어 전멸당했대. 원술이 물어보겠죠. 야 송견아 지금 난리 났다. 다 죽었어 지금. 뭐 여포입니까? 아니. 황웅입니까? 아니. 이각 곽사입니까? 아니. 그럼 누구? 서영이라는 놈이 그게 누군데요? 몰라. 갑자기 나왔는데 존나 쎄. 너 이길 수 있겠냐? 너 걔랑 맞짱 뜨면 네가 이기냐? 아, 형님 1대1은 제가 이기죠. 해서 송견이 출동합니다. 따그닥 서영의 군대와 정면 충돌을 하고요. 송견도 죽다 살아납니다. 송견도 개털려. 서영 개쎄. 뭐한 놈인지 모르겠어. 존나 쎄. 서영이 지금 무력 1위야. 삼국지 무력 1위야. 지금 이 180 몇 년에는 서영이 1등이야.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서에이스 쇼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영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무명에 가깝지만 위나라를 건국한 조조와 오나라를 건국한 손견 이 2명을 사실 조조도 가서 한번 싸웠잖아. 그러면은 유비도 갔을 수도 있거든. 사실상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3명을 다 이긴 게 서영 1명인 거야. 엄청난 업적작인 거죠. 이거 다 제낀 새끼는 서영밖에 없어. 왜냐면 그 유비, 조조, 손견, 손책, 손건 이런 애들도 자기를 제낄 순 없잖아. 새 나라의 건국자를 제낀 건 서영밖에 없어. 서영이는 저 새끼가 이씨.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서영을 재평가해야 될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조조는 중국 역사상 올타임 막 한 5등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능력자죠. 엄청난 능력이 있죠. 조조는. 조조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손견 빠따로는 여포 못지 않은 새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낀 서영이 그러면 이거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삼국지 게임에서 무력 99, 1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휘 능력 99, 1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경험치 얻기 전. 이건 진짜 물대포. 그러니까 베이커 물대포설은 말이 안 돼. 베이커는 13년에도 15, 16년에도 우승하고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우승했어. 베이커는 롤 역사 초창기에도 우승을 했고 현재에도 우승을 하고 있는 10년 텀을 두고서도 우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페이커 물로켓설은 말이 안 돼. 근데 서영은 물로켓이 맞아. 왜냐면 그때는 다들 전투 전쟁이 뭔지를 모를 때야. 조조가 전쟁 전투 지휘를 해봤겠냐고. 안 해봤지. 공부만 했지. 유비가 전투 지휘 해본 게 황건적 때려잡은 게 처음이지. 아니 그 지푸라기로 그 돗자리 만들고 있었잖아. 사실이 아니긴 합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유비. 다른 애도 마찬가지. 손견도 이거 빠단 좋아. 뭐 해적 새끼들 나왔을 때 빠단 좋았어. 근데 진짜 전쟁 전투 지휘는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지금 동탁 휘하에 있는 장수들의 유리한 점이 뭐냐면 얘들은 서북부 서량 지역에서 외세와 한나라를 쳐들어오는 애들하고 전쟁을 매번 계속 치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달라. 여기 지금 반동탁 연합에 엄청난 인물들이 있고 얘들의 네임밸류가 뒤지고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뒤지겠어. 왕귀들이야. 왕귀형 챔프들이야.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레벨이 6이야. 궁이 있어. 어떻게 이겨? 여기 레벨 1인데. 프로 전적은 없다. 그렇지. 랭겜에서 챌린저 좀 해봤다고 프로 데뷔해가지고 바로 써는 새끼가 어딨어. 베이커가 있긴 한데 거의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손견이 첫 전투에서 서영한테 개처발리긴 하지만 그 전투에서 3렙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킬 3개를 찍고 다시 서영과 붙고요. 이겨요. 서영이 지니까 누가 출동했겠습니까?
서영아 고생했다. 이제 이 형님한테 맡기거라. 화웅 등장. 화웅은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장수입니다. 하지만 송견이 목을 따버립니다. 화웅 죽어요. 송견이 죽여. 관우가 죽인 게 아니고 손견이 죽입니다. 그리고 여포 나옵니다. 여포가 바디가드만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화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나서야겠군. 타노스처럼 내가 나설 차례인가. 턱주가리처럼 나와 송견한테 발립니다. 여포도 져요. 서영, 화웅, 여포 다 져. 화웅은 심지어 죽었어. 동탁이 그걸 보고 나와봐 이 X신들아. 진짜. 아니 저 씨 촌뜨기 새끼한테 처발리고 있냐 이 새끼들아. 평생 말 타고 전쟁 많은 새끼들이. 나와봐 이 새끼야 이씨. 직접 동탁이 나가서 동탁도 집니다. 서영이 무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한 달? 이제 손견의 시대가 왔습니다. 손견이 다 패 죽여요. 다 패. 그래서 동탁이 어떤 선택을 하냐. 낙양에 불을 지르고 값비싼 것들을 짐 싸서 장안으로 다 택배 보내고 수도를 장안으로 옮겨버립니다. 낙양은 폐허가 되고요. 낙양에 그때 뭐 30만 가군가가 있었대요. 그 당시인데도 어마무시하죠. 다 태워버립니다. 낙양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퇴하면서 싸우는 거죠. 시간 벌기로. 그러면 거기가 낙양이 괜히 수도가 아니고 장안으로 괜히 옮긴 게 아니고 거기가 공격하기 굉장히 안 좋아요. 수비하기는 좋고. 그래서 반동탁 연합이 뭔가 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뭔지 알죠? 상대가 나와서 한 붙자, 붙자, 맞짱 뜨자 이러고 맞짱을 뜨면은 뜰만한데 이 새끼가 도망가면서 옆반으로 도망가. 쫓아갔더니 이러고 또 옆반으로 도망가. 근데 반이 저 어릴 땐 12반이었는데 요즘에 한 5개 반 정도밖에 없죠. 근데 반이 120개야. 이 새끼가 런 치는 건 또 빨라가지고 반 120개를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지랄을 할 것 같아.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아 씨, 이 새끼랑 못 싸우겠다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낙양 불 지르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막 싸울 듯 안 싸울 듯 이지랄만 하는 거야. 소모전을. 소모전이 아니게. 소모 안 하게. 싸울 마음이 없어지니까 반동탁 연합이 좀 안 싸우고 싶어짐. 그런 와중에 손견이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니까 질투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반동탁 연합의 대장 원소. 내가 연합장인데 손견이 이름값이 높아지다니 질투가 나는군. 아님 조조. 나는 발렸는데 내가 간웅인데 내가 영웅인데 저 새끼가. 아님 뭐 유비. 원술입니다. 형 아까 손견은 원술 부하장수라며. 자기 부하장수한테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원술이 손견이 앞에서 싸우고 원술이 뒤에서 이제 밥을 보내주고 있었어. 보급을 해주고 있었거든. 밥을 끊어요. 제가 원술은 진짜 나르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나르 특 얘기해줬죠. 자기 자식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질투를 하는 게 나르 부모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송견이 싸우다가 오케이 야 점심 먹고 싸우자. 저기 송견님 왜? 밥 가져와 빨리 배고파. 식량이 없습니다. 식량이 왜 없어? 뭐 불탔어? 야 뭐 굴량고 불난 거야? 저 그게 원술님이 안 보내주셨습니다. 왜? 나 잘 싸우고 있는데 나 계속 이기고 있는데 왜 안 보내? 모르겠습니다. 송견이 원술한테 겁나 빨리 뛰어와가지고 원술님 대체 왜 보급을 안 해주십니까? 너 동탁처럼 되려는 거 아니야? 예? 제가요? 저 동탁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도 군대 갔고 힘 키워가지고 동탁처럼 네가 황제 데리고 동탁처럼 폭주하려고 그러는 거지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밥 안 줘. 송견이 아닙니다. 저는 동탁을 무찌르고 이 중원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모시는 주군은 원술님 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딱 이러니까 원술이 그래? 다시 가서 싸워. 밥 줄게. 원술이 이지랄을 해요. Say my name. 원술이 이지랄을 해서 송견한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쯤에서 그러면 송견은 어떻게 원술의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손씨 집안은 강동에서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꽤 부잣집 집안입니다. 근데 주유랑 나중에 만나잖아 손책이. 이 주씨 집안이 강동 집안에서 가장 부자인 집안. 그러니까 능력 좋은 미방 같은 거예요. 능력 좋은 미축 미방 형제 같은 거예요. 미축 미방이 서주 지방에서 엄청난 부자였는데 전국으로 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 집안이었다고 해요. 강동 집안에서 그런 집안이 주씨 집안이었고 손씨 집안이었는데
주씨 집안이 조금 더 잘 나갔고 미축 미방과 다른 거는 주유와 손견은 엄청난 능력자였다는 거죠.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견이 집이 좀 부자고 유명하긴 한데 뭐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뭐 한 건 아니에요. 태수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돈이 많고 그냥 좀 어디 가면은 거기 뭐 잘 나가지 뭐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손견부터 달라진 거예요. 손견부터 달라진 거야. 왜냐면 일화가 있습니다. 손견 아버지하고 손견 17살 때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닷가니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산적도 많았지만 해적도 많았다고 해요. 어떤 해적 무리들이 도적질을 하고 그 모아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분배를 하고 있었대요.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손견의 아버지가 배 타고 가다가 그런 해적배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빨리 배를 돌리자고 막 키를 잡고 있었는데 선장 빨리 배 돌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견이 키를 잡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거야. 힘은 또 존나 세요. 선장이 막 하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 아니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나도 3대 500 드는데 저 사람은 대체. 손견이 진짜 이 빠따가 좋습니다. 거의 은간우예요. 손견 강동 은간우입니다. 진짜로. 오히려 해적 쪽으로 가. 그리고 17살입니다. 지금 고1이에요. 우리 나이로. 고1짜리가 그 해적들 모여있는 곳에서 좀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저놈들을 잡아라! 저 해적 것들을 잡아라! 해적들이 놀래버리죠. 야 경찰 떴어. 경찰 됐다. 야 빨리 비싼 거 치고 빨리. 그러니까 깡이 뒤져. 손견이 깡이 돼. 혼자 올라가서 그 지랄 했다니까. 혼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해적이 막 도망갔어요. 손견이 그럼 거기에서 보통 이런 영웅담들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높은 막 노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부를 보내거나 이러잖아. 그리고 그 도적들이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한 그 재물들을 다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훌륭한 미담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손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적을 잡아라! 마치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해적들이 도망가니까 뛰어 내려가가지고 해적 몇 명을 패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관들의 전설하고 무관들의 전설은 너무 달라요. 군대를 끌고 온 것처럼 관군을 끌고 온 것처럼 해적 잡아라 해서 해적들이 도망가면은 해적들이 놔두고 간 물건들을 챙겨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이런 미화는 문관 미화고 무관 미화, 손견 미화는 해적 잡아라! 진짜 잡는다는 거임. 군대 온 척 한 게 아니고 내가 잡을 거니까 보라고 뻘놈들아. 보라고 나 활약하는 거 보라고 나 나르라고 나 활약하는 거 나 인종욕구 개쎄다고. 그리고 직접 뛰어내려가서 진짜 해적 패서 죽임. 1인 군단. 그래서 그 일화 때문에 손견이 엄청 유명해지고 원술이 야 한 보자 해가지고 이 새끼 장난 아니네 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둔 거고 원술이 우리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 특히 연희만 본 분들은 원술을 개밥으로 알잖아요. 근데 원술이 그때 보면은 이 중원의 남쪽 부분에서 유표하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강동에도 지배력까지는 아닌데 입김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요 원소가 하북에서 좀 한마디로 방구 좀 끼잖아. 그리고 여기 중원 노른자 땅이 있잖아. 요 중원 아랫부분부터 이 동쪽까지를 원술이 입김이 제일 센 방구를 제일 크게 독하게 낀 게 원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손견은 원술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삼국지 연걸전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마치 손견이 원술, 조조, 원소와 동등한 입장으로 반동탁 연합에 참여한 것처럼 나옵니다. 유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견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어 이러면서 막 저기 서영을 개패고 있는데 군량이 끊겨. 왜냐면 원소가 군량 담당관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무력이 센 게 좋고 싸움 잘하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잖아. 아니면은 제갈량처럼 주유처럼 화공을 써가지고 한 번에 막 몇만 명을 죽이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보급 담당관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찮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임용환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전쟁에서 보급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밥 안 먹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며칠 정도는 잠 안 자고도 싸울 수 있지만 밥 안 먹고 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시대에 밥 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급 담당관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누구야 초한지에서 결국
중국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보급 담당관이 소하입니다. 소하는 이제 중국 올타임의 역대 능력 탑10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죠. 장량이 제갈량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소하는 보급 담당관이었는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조조한테는 하우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한 사람들은 하우돈의 무력이 95쯤 되니까 싸움을 되게 잘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하우돈은 보급 담당관입니다. 보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밥을 먹어야 싸우니까. 그런데도 게임에서는 원술이 싸움을 못하고 머리도 나쁘니까 하찮으니까 보급 같은 임무나 맡았어. 근데 손견이 너무 활약하니까 셈이 나서 손견의 군량을 끊어버려. 보급을 일부러 안 해버려. 손견이 화가 나서 돌아와서 원술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이 새끼를 패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조조하고 원소가 말려. 아 그만하시오. 그만 실수한 것 같소. 우리의 적은 동탁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하니까 손견이 에이 한 다음에 한 번만 봐준다. 원술이 빨라마.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개뻥이고 오히려 손견은 원술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그냥 부하도 아니고 충직한 부하예요. 왜 충직한 부하냐? 동탁이 낙양에 불을 싸지르고 장안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런을 쳤잖아. 손견이 이 새끼들 군대를 결국엔 다 무찌르고 낙양에 입성을 한 게 손견이에요. 낙양에 최초로 입성을 한 게 손견이에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낙양에 입성을 해가지고 손견이 사패는 아닌 게 나르일진 모르겠지만 사패는 아닌 게 동탁이 옛 황제들의 막 그 무덤 같은 걸 도굴해가지고 막 금은보화 막 세배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 복원시키고 백성들 집 같은 거 수리하고 이런 걸 합니다. 병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발견하는 게 바로 옥쇠. 황제의 도장. 황제의 도장은 황제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뭐 써놓고 황제 도장 찍으면 반드시 이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거의 데스노트 상위 호환이에요. 이 옥쇠는 데스노트의 상위 호환이에요. 자 생각해봐. 데스노트는 누굴 죽일 수만 있는 능력이 있는 노트. 그것도 어마무시한 능력이긴 한데 옥쇠는 내가 조조 죽여라. 옥쇠 찍으면 조조 죽어요. 다음날. 원소를 대장군으로 도장 찍으면 원소 대장군 되는 거예요. 옥쇠는 데스노트의 10배쯤 되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게 없어요. 암행어사 마페 얘 암행어사 시켜라. 암행어사를 시키는 사람인 거야. 뭐든 다 할 수 있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내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진짜 거의 도깨비 방망이 이상 데스노트 이상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플러스 데스노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를 손견이 우물에서 발견합니다. 손견의 부하가 발견을 했겠죠. 손견이 그 옥쇠를 들고 옥쇠가 내 손에 들어왔다. 난 이제 누구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낙양도 내가 입성했어. 이제 나 손견은 중원을 통일한다. 하지 않고요. 옥쇠를 준 손견은 아니 이 옥쇠는 원술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이러고 바로 원술한테 갖다 바쳐요. 손견이 옥쇠를 줍자마자 원술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 이러고 원술한테 갖다 바칩니다. 진짜 사냥개야. 손견 줄 진짜 잘못 탔네.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죠. 오히려 똑똑할 수도. 왜냐하면 옥쇠로 딜을 쳐요. 그러니까 항상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초안지에 보면은 되게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신이 사실상 항우를 이긴 거거든요. 유방이 이긴 게 아니라 유방 밑에 있는 한신이 이긴 거잖아. 보통 이 정도 공적을 세운 사람이면은 왕을 시켜줍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고 한신한테 너 어느 땅이 좋니? 너 고향 어디였지? 저 어디 예를 들어서 서주가 고향입니다. 그럼 서주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다스려라. 너 내가 왕으로 책봉할게. 너 왕 이름은 한세 이걸로 할까?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해주는데 이제 한신이 좀 처신을 잘못해서 죽었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어쨌든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하가 공을 세웠으면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에 마땅한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손견이 서영 무찔렀지, 황충 모가지 땄지, 여포 동탁까지 밀어냈지, 낙양 차지했지. 세운 공이 어마무시하죠.
사실상 반동탁 연합이 세운 공의 90%는 손견이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옥쇠까지 찾아왔어. 옥쇠를 찾아서 원수한테 준 게 아니라 원술한테 바쳤어. 원술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원술님, 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만의 나와바리에서 저만의 식구들을 데리고 조직을 좀 꾸려가도 될까요? 원술이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야쿠자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야쿠자가 그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대빵이 있으면 그 밑에 해가지고 머시기 구미 해가지고 큰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밑에 예하 구미들이, 그 밑에 또 예하 구미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구미에 있는 애가 큰 공을 세우면은 얘한테 어떤 지역을 떼주죠. 그 지역 네가 뭐 알아서 먹고 해. 대신 너 그 지역에서 나는 이윤의 30%는 우리한테 줘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이윤을 늘리면은 얘 또 이제 지역을 더 늘려가고, 이런 게 다 역사에서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은 좀 아니었긴 해요. 중국, 일본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거든. 그것처럼 이제 손견도 내가 이 정도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통치 지역을 갖겠습니다 해서 원술한테 허락을 받고 강동으로 돌아가서 오나라를 세운 거예요. 처음 세운 게 바로 오나라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오나라의 기초를 닦은 거죠. 허락받고. 자, 그럼 반동탁 연합이 이지랄이 아니구나. 반동탁 연합이 이제 약간 좀 힘을 잃었죠. 왜냐하면 안 싸우고 싶어. 낙양을 점거하고 동탁을 몰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아서 이 정도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 그리고 나도 내 나와바리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용해서 통치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군대를 계속 소모시킬 수는 없고, 지금 군대를 끌고 다닌다는 거는 밥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군량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고, 그 군량 다 돈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돈이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동탁 연합의 제후들이 다 자기 나와바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원소는 하북으로, 조조는 그 서주 옆쪽 땅 그쪽으로, 유관장도 이제 그 주변 어디로, 뭐 누구는 어디로 다 터집니다. 그럼 동탁은 누가 죽이냐? 역시 큰일은 배신자가, 여포가 동탁을 죽입니다. 아니, 양아버지 아닙니까? 부자의 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맺었죠? 근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긴 하네요. 동탁을 제낍니다. 왜요? 왜가 중요한 거죠? 왜 제꼈을까요? 동탁이 황궁으로 복정하러 가면 여포는 집에 남아 엄마들과 낑낑. 동탁이 황제를 유린하기 위해 황궁으로 항상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여포는 저 좀 늦게 나갈게요. 동탁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먼저 집에 올 때도 있고, 동탁이 없는 틈마다 동탁의 여자들을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집을 비울 때마다 할렘물을 찍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왕륜의 양 딸인 초선을 이용해서 연안지계를 해서 동탁과 여포가 초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포가 사랑 때문에 동탁을 죽이게 만들고, 나관중은 정말 천재적인 멜로 소설가인 겁니다. 다 이런 거 없고요. 다 뻥이고요. 실제로는 여포는 동탁이 없을 때마다 동탁 집에 있는 동탁의 이제 이거 깔들을 다 한 번씩, 아니 두 번씩, 아니 세 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해댄 거야. 동탁이 모를 수가 없죠. 술을 한 잔 거하게 이제 황궁에서 마시고 집에 올 거 아니야. 집에 와가지고 술도 먹고 왔더니 불끈불끈. 역시 황제가 마시는 술은 달라. 야, 초선이 오라 그래. 뒤로 돌아. 응? 뭐야? 응? 뭐야? 이씨, 왜 감이 달라? 뭐야 이거?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압이 다른데? 또 며칠 뒤에 술 거하게 처먹고 또 와가지고, 야, 이번에 미선이 와보라 그래. 됐다. 야, 뒤로 돌아. 뭐야? 결론. 야, 뭐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니까 눈치를 까지. 이거 지금 누가 손을 댔어. 누가 손을 댄 거야. 느낌이 달라. 그리고 이걸 손댈 수 있는 새끼 여포밖에 없다 이거야. 아라라라라라. 여포 말고 손댈 수 있는 놈이 없고, 여포 말고 이 정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새끼가 없어. 자, 마중 적토, 인중 여포. 어떻게 해석해보면 말 중에 제일 큰 게 적토마고 사람 중에 제일 큰 게 여포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동탁이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 나도 서량에서 한바따 했어. 근데 내가 이런 헐렁한 느낌이 들 정도면은 이건 여포다. 이건 여포인 거야. 동탁이 야마가 돌죠. 빡이 돌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라 하기도 뭐해. 왜냐면 만약에 여포한테 야 여포, 예 동탁님 부르셨습니까? 너 씨 혜정이랑 건드렸어? 너 이 새끼, 야 어떻게 보면 혜정이 네 엄마야 이 새끼야.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네 양 아버지고 얘가 내 첩인데 네가 이러면 콩가루 이 새끼가, 야 이 새끼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이러면 옆에 있는 이유 같은 새끼들이 꼭 충언을 해요. 이럴 때 동탁 삼아 뭔데 왜 너 여포 편들게? 그게 아니오라. 동탁님도 황제의 여인과 공주들을 하루에도 수명씩 그러고 계신데 여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벌을 주신다는 것은 동탁님 자신도 벌을 받아야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인배처럼 NTR 하시옵소서. NTR 하기 싫은데. 하지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얘기할 겁니다. 동탁의 여자를 손댄 여포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황제의 여자를 손댄 동탁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것은 이럴 때 동탁님이 여포를 용서해 준다면 동탁님이 황제의 여자들을 손을 대는 것도 죄가 아니게 되옵니다. 씨 같네 정치. 이러면서 울면서 와이프들을 울면서 자기 와이프를 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트리플 동탁은 나가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나관 중이네. 줄 건 줘. 이제 하지만 그러다가도 빡이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초선이 오라 그래. 저기 그게 초선이 빨리 오라 그래. 나 오늘 초선이랑 오늘은 초선이야. 저기 그게 초선이 지금 수발을 들지 못할 상황이옵니다. 왜? 아파?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 그것이 뭐 새끼야 말해. 죽여버린다. 저희 났습니다. 뭐? 아래옥교 항공하오나? 창이 났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벌집이 됐습니다. 화타의 말로는 최소한 한 달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여포라. 피부가 반들반들한 여포 등장.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이런 씨발놈 이러면서 창을 던진 거예요 여포한테. 이건 싫어합니다. 앞에는 소설이 좀 있어도 이건 싫어해요. 동탁이 여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화가 나서 여포한테 창을 던져버렸대요. 옆에 있던 창을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네 어머님 같은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를 보면은 차태현 씨가 외박을 할 때마다 본인 손에 들려 있는 걸로 때려요. 청소를 하고 계셨으면 청소기로 때리고,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으면 빗자루로 때리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으면 주걱으로 때리고 이러시는 거야. 그것처럼 동탁도 화가 너무 났을 때 옆에 있는 걸 던지는 버릇이 있어. 그때 하필 창이 있었던 거죠. 여포한테 창을 던졌고 여포는 그 창을 피합니다. 인중 여포.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아무리 동탁이 지금 순간적인 감정으로 여포한테 창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얘를 뭐 에이스처럼 배를 뚫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샹크스처럼 팔을 날리고 싶겠습니까? 그냥 요 뭐 다리 근처 어디 요런 데다 던져가지고 적당히 겁 좀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포 이 새끼가 슛 피해버려. 나도 모르게 수련의 결과가 창을 아무리 던져도 다 피해버려. 개꼴밖에.
동탁이 빡이 돌아 안 돌아. 실제로 여포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비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날른다 이거야, 날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게임 일러스트 때문에 여포가 굉장히 강인한, 피지컬이 좋은, 피지컬이 큰 이런 장수를 생각하는데, 여포 자신은 여포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포를 비장이라고 불렀어요. 비장은 날라다닌다 이거예요. 와, 이 새끼 뭐 축구 농구 같은 거 할 때 와, 이 새끼 진짜 날라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난 알아. 이거를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포가 적토마 타고 날라다니는 거야. 막 4명 죽었어. 저기 지휘관이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죽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스피드 민첩캔 거야. 근데 힘도 센. 그러니까 파워형인 거죠. 스트렝스형이 아니고 파워형. 빠른데 세. 거기다 활도 잘 쏴. 활로 그 화극 맞힌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포는 육각형 장수예요. 전투에 있어서는 활, 창, 칼, 기병술, 뭐 마술, 뭐 할 거 없이 다 잘해 이 새끼는. 진짜 잘해. 그러니까 창도 피해. 동탁이 화가 나. 이 씨발놈 죽인다. 옆에 이유가 여포님 일단 피하십시오. 그러게 왜 초선을? 그러니까 이유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 어차피 그 여자 많잖아. 동탁이 한두 명 놔뒀겠냐고.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왜 한 명을 여러 발을 해가지고 씨. 그리고 여포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껐네. 야, 혜정이 와보라 그래 봐. 야, 혜정아. 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는지 네가 들어봐봐. 야, 동탁님이 물론 뭐 훌륭하신 분이시긴 한데 지금 이렇게 황제도 발 아래 둘 정도로 이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데 누구 공이 가장 크냐? 여포님이지요. 그니까 아니 내가 정원 아버지 잘 계십니까? 우리 정원 아버지 병사 내가 데리고 와서 동탁님의 병사가 늘어났어. 그걸로 황실 먹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원소고 조조고 노식이고 할 거 없이 아무도 댐비지를 못해. 그래서 솔직히 동탁님이 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없어. 맨날 즐기기만 하시지. 내가 다 했다 아이가. 거기다가 지금 화옹도 없어. 지금 나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근데 나한테 이래 돼? 아까 나한테 창을 던졌다니까. 야, 내가 비장이니까 피했지. 웬만했으면 죽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지요. 깠네.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진짜 이거. 야,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되냐? 왕윤님이 어떠십니까? 왕윤? 그 아저씨는 너무 FM인데. 나 좀 FM 알러지 있는 거 알지? 하지만 왕윤님이 동양 사람 아니십니까? 맞지. 우리 고향이 같지. 왕윤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내가 동탁님 여자를 건드린 건 맞다. 인정. 그건 인정. 근데 어차피 본인도 황실에서 막 그러고 있자. 궁녀들 다 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안 쓰더만. 안 쓰는 거 내가 좀 썼다. 기름칠 좀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요? 왕윤 아저씨? 이래서 왕윤 아저씨가 FM이니까 그건 아니죠. 이럴 줄 알았는데 왕윤이 동탁이 좀 심했어. 동탁이라니? 누가 듣겠어? 동탁님이라고 해야지. 들을 테면 들으라지. 동탁 뭐 왜? 동탁. 여포님 들으십시오. 예, 듣고 있습니다. 동탁을 제끼죠? 예? 어찌 그런 말을? 왜 안 됩니까? 여포님이 동탁님보다 싸움을 못합니까? 제가 더 세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자의 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여포님께 문제를 드리겠습니까? 그건 쉬운 겁니다. 내보십시오. 여포님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여씨지요? 넌센스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동탁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통씨지요. 성이 다른데 어찌 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띵하다 언니야. 나 여태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 아빠와 아들이면 성씨가 같다는 생각을 내가 왜 못하고 있었지? 나 왜 동탁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 머리가 띵하다. 언니야 나 동탁 아빠인 줄. 미쳤다. 지금 가서 죽이고 올게. 이러고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그리고 동탁은 여포가 자기를 배신할 줄 몰랐나 봐요. 동탁이 자고 있는데 자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객들이 들이닥칩니다. 술 먹고 있는데 한잔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소란스러워. 나 지킨 애들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야. 잔잔바리들.
걔들 막 죽고 있어. 동탁이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여포는 어딨느냐? 여기 있다 이 새끼야. 꼭 창을 그렇게 나한테 던져야만 속이 우려냈냐? 이러고 동탁을 죽여버리고요. 동탁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포이 개자식아. 동탁의 유언, 여포이 개자식아. 여태식이 재성. 그래서 동탁은 죽임을 당하고요. 왕윤 아저씨가 빡셉니다. 실제로 뭐 연환지게 이런 건 없었지만 왕윤 아저씨가 진짜 빡센 게 동탁의 삼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윤 아저씨는 애초에 좀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인데 여포를 사용해서 동탁을 죽이고 나니까 본인의 입김이 엄청 세졌겠죠. 그래서 동탁 가문의 삼족을 다 멸하라고 말하고, 그때 동탁의 어머니 나이가 80이셨는데 80이 넘은 노모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씨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빠르게 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엄청 땅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도 엄청 넓고 크고 황실도 엄청 넓고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원이 뭐 왕자의 난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엄청 소수의 병력으로도 우리 왕실을 제압을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막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해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20몇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몇 명 데리고 가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다 막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포하고 왕윤이 동탁을 죽이긴 했지만 아직도 동탁 세력은 남아있는 거고 여포와 왕윤이 가지고 있는 병사가 그 병사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포와 왕윤은 황실을 제압하지 못하고요. 동탁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여포는 아들이니까 오른팔 왼팔 아니고, 이각과 곽사라는 새끼들이 황실을 점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후일 거예요. 가후 맞죠? 가후가 그때 동탁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탁 밑에도 이유, 가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물론 잠자고 있었겠지만. 근데 왜 여포 스스로 왕이 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임용환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여포는 자기도 자기 주제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거나 뭐 각 지역에서 입김을 크게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봅시다. 하북의 원소는 중국에서 가장 큰, 가장 힘이 센 가문의 1인자입니다. 적장자는 아니었지만. 송견은 다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원술 밑에 있다가 원술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손견의 아들인 손책과 주유가, 손씨 가문 주유 가문이 힘을 합치고 원씨의 세력까지 이렇게 흡수를 해서 강동에서 그런 걸 만들었죠.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다 씨앗부터 달라요. 타고난 씨앗이 달라. 근데 여포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어쨌든 일개장수입니다. 여포가 왜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는 마치 뭐 총나라에서 황충이 왜 욕심을 안 부렸을까요? 조운이 왜 욕심을 안 부렸을까요? 조조 진영에서는 하우연이 왜, 뭐 장료가 왜, 조인이 왜 욕심을 안 부렸을까랑 비슷해요. 애초에 그럴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안, 학벌, 학연, 지연 이런 게 아예 안 돼. 여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포가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서도 원술 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원소 밑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조조 밑에도 잠깐 있었다가 유비 밑에도 있었다가 이러잖아요. 그게 여포는 자기 세력과 자기 지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비도 자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서주에서 도겸한테 양도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세력과 자기 지역이 생긴 거고 그때부터 유비가 힘이 있었던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떠돌아다녔잖아. 유비도 황보숙 밑에 있다가 조조 밑에 있다가 공손참 밑에 있다가 원소 밑에 있다가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도겸이 서주 지역을 줘서 본인 지역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포도 자기 세력이 없어, 지역이 없고. 그러니까 황제가 될 수 없어요. 여포 오만하게 나왔는데 아니, 오만하긴 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일화를 알려드리자면 여포가
유비 밑에 신세를 지러 갔습니다.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온천지 다 배신을 하고 다니니까 다 내 적들이야. 그래서 유비 밑에 가는데 유비가 여기 와서 계십시오 허락을 해줬는데 유비를 보자마자 여포가 유비 옆에 유비 부하들이 표정이 안 좋아졌겠지. 특히 관우장비가 저 새끼 뭐지? 야, 가만히 있어. 아 여형 오셨습니까? 그러지. 유비 동생이 확실히 뭔가를 아네. 내가 오면서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유비 동생이 지금 84년생, 내가 82년생. 내가 형이잖소. 맞습니다 형님. 그래 난 편하게 유비 동생이라고 부르겠네. 그럼 여기 내 와이프네. 내 와이프는 지금 춘추가 18인데 초선인데 그래도 손 윗사람의 아내니까 얘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절이라도 올릴까요? 절 올려. 그래서 자기가 신세를 지러 들어갔는데 유비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얘를 갖추라고 절을 시켰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포가 나를 갖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수도를 여포하고 왕윤이 점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기세가 있었어요. 여포하고 왕윤이 병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동탁의 잔당들을 막 죽이고 다니니까 여포의 잔당들이 쫄았어요. 사실 본인들도 알았어요. 우리 역적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았을 거야. 우리 지금 되게 못된 새끼들이고 역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을 거야. 근데 동탁 믿고 간 거야. 근데 동탁이 죽었어. 심지어 인중여포, 사람 중에 싸움 제일 잘한다는 여포 새끼가 동탁을 죽였고 지금 우리 죽이러 와. 그러니까 마치 아저씨의 마지막 장면처럼 사람 죽어! 빨리 와 이 개새끼야! 사람 죽어 이 개새끼야! 경찰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개쫄아가지고 팬이 왔어. 이각과 각사도 막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 빨리 챙겨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가후가 옆에서 이각과 각사가 뭐야? 야, 너 나보다 직급 낮잖아. 왜 반말이야 이 새끼야?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야 뭔데 빨리 도망가야 돼. 여포 쫓아온다니까. 사람 죽어 살인사건 나 이 새끼야. 그냥 도망가나 싸우다 도망가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네. 어차피 도망갈 거 싸우다 도망가십시오 해서 이각과 각사가 가서 싸워요. 맞네. 우리가 병사도 더 많은데 왜 도망가려고 그랬지? 그리고 존나 웃긴 게 곽사가 그중에서 이제 싸움을 좀 타는 새끼예요. 삼국지 일러스트 보면 곽사가 그 등치가 좋게 나오거든요. 곽사가 이 가후한테 용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포를 보고 이 페르냐 새끼야! 그 여포가 이 새끼 눈도 못 맞추는 새끼가 뒤질래 이 새끼야? 곽사가 갑자기 너 나랑 일기토 뜨자! 오시라고요! 일기토를 뜹니다. 그러니까 곽사 지금 약간 나사 빠졌어요 지금. 가후가 용기를 준 건 좋은데 뭐 버프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나갔나 봐. 여포하고 일기토를 뜨자고 자기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제압당하고요. 여포가 곽사 머리를 치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몰려와가지고 곽사 지켜 해가지고 겨우 살아요. 야 그래도 용기는 있었잖아.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 나 여포랑 일기토 떴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다 죽었다던데? 좋은 승부였지. 얘기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일기토는 졌지만 병력 차이가 워낙 심했어요. 거기 동탁 나와발인데 동탁 밑에 애들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각 곽사가 가후의 버프를 받고 여포 왕윤의 세력을 완전 이제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여포가 도망을 이제 치기로 하죠. 못 이기겠다. 튀자. 근데 여포가 한 가지 병이 있는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여포가 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나 봐. 그게 트라우마인가 봐. 그래서 여포가 아빠 없이 큰 게 트라우마라서 아빠가 굉장히 고팠나 봐. 그래서 정원을 보자마자 아버지처럼 모셨어. 근데 동탁이 꼬셔서 정원을 죽였는데 갑자기 못 살겠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방천하고 흔들고 막 연병을 하는 거야. 그때 동탁이 와가지고 여보 너 왜 그러냐?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죽었어. 야, 씨, 누가 말려봐. 못 말립니다. 여보야, 내가 네 아빠다. 뭐라고?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게. 아빠?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여포가. 근데 동탁도 죽였잖아. 동탁도 죽여버렸잖아. 또 애비 없는 새끼가 된 거야. 그래서 이각 곽사한테 진 것도 사실은 원래 싸우면 이겨요. 방천하국 들고 적도마 타면 무적이야, 여포는. 원래 이각 곽사 다 이겨. 근데 그때 갑자기 정신병이 도진 거야. 나는 애비 없는 새끼야. 난 쓰레기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래서 전쟁에 진 거야. 그래서 도망을 치는 와중에 왕윤 저 사람이라면 내 아빠가 되어줄 거야. 왕윤 아버지 빨리 도망가요. 근데 왕윤은 FM으로 이거 실화인가요는 새끼야 눈치 챙겨 이 새끼야 너 사기당한다 그러다가 아파트 아파트가 거의 뭐 여포 아빠 숫자만큼 나오네요. 근데 왕윤은 진짜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이 한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아빠 돼줄 생각도 없고 나 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여포는 아빠를 찾아서 일단 원술한테 가봅니다. 원술한테 편지를 일단 띄워놓고 존나게 뛰어가요. 원술님 제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원술은 여포가 배신을 많이 했던 걸 알고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어디라고 찾아와.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야 송견아 경찰 불러라. 이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원소 밑으로 이제 잠깐 도망갑니다. 그리고 왕유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이각 곽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빠 찾아 삼국지. 여포 개 골 때리노. 그래서 참고로 이제 동탁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작거리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전시를 하죠. 원래 매달아 놓는데 그 시민 중에 백성들 중에 이제 몇몇이 시신을 내려가지고 막 화풀이를 했어요.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누가 야 이 새끼 배돼지 봐라. 배돼지의 기름이 50리터다 야. 혹시 이거 되나? 이러면서 이제 배에다가 심지를 꼽아서 불을 붙여봤는데 막 6박 7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동탁이 욕심이 많았고 백성들한테 미움을 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산유국이네. 근데 하기 전에 걱정을 좀 했는데 삼국지를 일단 침착맨 아저씨가 거의 뭐 바이블처럼 완벽하게 해버리셨고 삼국지 정사로 치면은 서예이스 쇼나 임용환 박사님처럼 잘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삼국지 하는 게 맞나 좀 싶었는데 뭐 막상 해보니까 저는 또 저만의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2부까지 진행했습니다. 철순이와 흑순이 이 정도면 한 2달 있어야 군웅 알고 겨우 나가겠는데 조용히 해.